자발적으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아마 가보자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내가 가서 한번 들어는 줄게. 그런데 물건 사라고 그래도 내가 절대 안 살 거다. 사업하자고 그래도 다단계니까 절대 안 할 거라고 마음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계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몇 사람 보여요? 표정을 보니까 딱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왕 오셨으니까 긴장 푸시고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왜냐하면은 저희 애터미에서는요 아무나 사업자 안 시켜줍니다. 물론 나이를 따지거나 남녀를 구별하거나 학력을 따지거나 더구나 화장품을 취급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미모도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늘 미모 따지면 합격자가 한 2명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서 이제 이 세미나에서 제품에 대해서 또 제품의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그거를 들어보시고 이 애터미 제품은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라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살지는 모르지만은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은 살 이유가 없겠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사서 쓰던 것이 훨씬 더 좋고 더 싼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요 절대 사업도 하지 마세요. 왜? 그런 분들은요 사업에도 성공하기 어려워요. 어떤 분들이 사업을 해야 되냐면요 여기 있는 것들 다 전에부터 쓰던 건데 화장품, 세제, 샴푸, 뭐 라면도 먹고 고등어도 먹고 김도 먹고 건강식품도 이렇게 내가 먹어왔던 거고 먹고 있는 건데 현재 내가 사서 쓰고 있는 것보다도 여기가 품질도 더 좋은 것 같고 더 가격도 싼 것 같네? 사업 안 하더라도 물건은 여기서 사야 쓰겠구나. 그러면은 내가 이익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그분들만 사업을 하세요. 그분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나도 이익이 되니까 사는 거죠. 사는 순간에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케팅에서는 소비자 이익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소비자는 물건을 왜 사느냐?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요 그 재화를 갖는 것이 내가 더 이익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순간에 이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안 사고 다른 데서 사면 더 이익이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사고 있는 예를 들면은 뭐 할인 매장,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로드샵 이런 데 저런 데서 내가 생필품들을 사서 쓰고 있는데 거기서 사는 것보다 애터미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네. 이 생각이 드시면은 사업을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앉아 계시더라도 손해 날 일은 있어요, 없어요? 자, 내가 전에 샀던 것이 훨씬 싸고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는 안 살래.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럼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런데 정말 싸고 정말 좋네. 그러면은 일단 소비자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내가 이익이 돼서 쓰는 거잖아요. 내가 써보니까 다른 데서 샀던 것보다 더 좋아, 더 싸.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줄 필요는 있겠죠. 내가 쓰니까 이익이야. 당신도 써봐. 그렇게 얘기했더니 안 써. 안 쓰면 말고. 그렇죠? 뭐 내가 특별히 돈을 벌겠다고 이 사람한테 쓰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내가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당신도 쓰는 것만으로도 이익이야. 그래서 써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쓰겠대. 안 쓰면 말고 해요. 그렇죠? 나만 쓰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렇게 써보라고 했더니 써본 사람들이 너무 좋다고 또 갖다 달라고 해. 또 쓰겠다고 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당신이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직접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쓰면 돼.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면은 그 사람이 이제 자동으로 계속 구매를 해서 쓰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오토 소비자, 알아서 스스로 구매해서 쓰는 사람, 오토 컨슈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오토 소비자가 내 주변에서 늘어났어. 그랬더니 일정 매출이 되니까 컴퓨터가 쫙 계산을 해가지고 내한테 수당을 줘. 처음에는 한 7만 원 나올 수도 있어요. 몇 푼 안 되는데도요. 그래도 거기에 감동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아니 할인 매장 가고 어디 인터넷 쇼핑몰에서 포인트라고 받았는데 모아봐야 진짜 몇천 원도 안 되는 그런 돈이었는데, 우와 7만 원 나오니까 이거 정말 이게 매일 나온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자, 사업자 되기까지 손해 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나는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싸고 좋아서 사서 썼을 뿐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거 쓰면은 싸고 좋다고 소개를 해줬을 뿐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소개를 해줬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매출에 대해서 회사에서 수당을 주더라. 요게 애터미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다단계 왜 욕을 얻어먹었느냐? 자기도 안 쓸 물건, 안 써왔던 물건인데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 그래서 카드로 긁어 할부로 갚아나가면 된다고 얘기를 해. 그리고 수당 나오면 그거 갚는 거 일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수당이 나오려고 하면은 또 누군가를 잡아다가 카드를 긁도록 만들어야 돼. 그런데 그걸 잘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잘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나 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나 해라 그러면서 말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 사업은, 자, 애터미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 다단계 판매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대부분 수당을 준다는 이유 때문에 제품이 좀 비쌌어요. 통계를 내보면 알아요. 네, 어떤 논문에 조사를 해보니까 당신이 그 사업을 떠나더라도 다시 그 물건을 사서 쓸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더니요 8, 90%가 안 쓴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수당 나온다는 거 하니까 비싸더라도 좋지 않더라도 할 수 없이 쓴 사람들이 8, 90%였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런 사람들만 모아가지고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애터미는 전 세계 최초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예요. 어떤 면에서 최초냐면은, 그러니까 역사를 새로 쓴다고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최초냐면은요, 일반 할인 매장이나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하고 경쟁해서 같은 품질의 제품이면은 우리는 한 푼이라도 더 싸게 파는 최초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다 이거예요. 사서 쓰는 것만으로도, 수당 한 푼도 안 나오더라도 사서 쓰는 것만으로도 소비자가 이익을 보는 세계 최초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바로 애터미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칫솔이 있어요. 이거 할인 매장, 백화점 다 팔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할인 매장에서 얼마에 파냐면요 2,200원이에요. 그런데 2+1 그런 행사를 항상 하죠. 그러니까 한 1,600원 정도 해요. 약국에 가면은 기능성 치약 그래가지고 3,000원에서 7,000원이 붙어있는 칫솔이에요. 여기에 뭐 금 이온이 들어가서 뭐 살균을 해준다 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런 걸 기능성 칫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지 간에 이 칫솔을 제가 써보니까 이 치주 질환에 아주 도움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통 칫솔들은요 칫솔모를요 그냥 커팅을 하는데 다다닥 자르면은요 이 칫솔모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 하나하나가 이렇게 막 깨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 날카로운 것이 잇몸을 긁어. 그러면 상처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세균이 들어가면 치주염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칫솔모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렇게 끝이 둥글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애터미 칫솔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잇몸에 상처를 내지 않아요. 제가 이런 칫솔들을 수십 개를 사다가 막 닦아봤어요. 그랬더니 잇몸이 퉁퉁 붓더라고. 예.
그래도 좋은 칫솔을 찾느라고 나중에 깨가 나가지고요, 손등에다 문질러 봤어. 그랬더니 이런 칫솔은요, 손등을 막 후벼 파. 예, 사포질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저희 애터미 칫솔은요, 문질러 보면은 부들부들부들해요. 여러분, 칫솔 살 때는요, 칫솔물을 손등에다 문질러 보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잇몸에 상처를 주지 않은 이런 칫솔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할인 매장에서 이거를 1,600원 정도에 파는데 저희가 지금 990원에 팔고 있어요. 싸요, 비싸요? 예. 근데 이 칫솔이요, 너무 안 망가져서 탈이야. 예. 어떤 분은 6개월, 1년을 쓴대.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좀. 예. 아낄 걸 아껴야지. 예. 2달에 한 번 정도는 바꾸고요. 그거 귀찮으면요, 매월 1월 1일 날은 칫솔 바꾸는 날로 정해 놓으세요. 그래서 칫솔통에 있는 거 싸그리 갖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새로 좀 갖다 쓰세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뭐 여기에 멸균 이런 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음식물 찌꺼기가 끼고 그러면은 세균이 증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막 너무 이게 뭐가 잘 넘어가질 않아요. 이게 쉬워지질 않아. 그러니까 막 몇 달씩 쓰고 그러는데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칫솔 장사해 먹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예. 자, 그런데 이 칫솔이 지금 매년 2천만 개 이상 팔려요. 지금 거의 한 3천만 개 나갈 거예요. 그럼 그 숫자가 얼만큼 되냐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팔렸던 칫솔이 777이라는 칫솔이에요. 그게 유일하게 1년에 1,000만 개 넘어갔던 칫솔이에요. 골목마다 다 팔렸던. 그런데 이게 지금 3천만 개 정도가 팔린다 하는 거예요. 왜? 싸고 좋으니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싸고 좋은 것은 계속해서 반복 구매를 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할인 매장에서 팔던 것은 할인 매장보다도 더 싸게 판다. 그 대신에 우리는 일품일사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칫솔은요, 한 회사에서만 구매를 해와. 그리고 디자인도 한 종류만 해. 왜? 아니, 입 모양이 다 똑같은데 뭐하러 디자인을 막 이것저것 하냐고요. 그리고 왜 막 디자인을 바꾸냐고.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디자인 하나 해가지고요, 그냥 계속 가면은요, 자동 라인을 깔아가지고 자동으로 계속 생산을 하니까요, 가격이 낮아졌는데도요, 그 디오텍이라는 회사는 이익이 전에보다 더 많이 난다는 거예요. 더 비싸게 팔 때보다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경영 기법에 있어서 제품을 한 회사에다가 몰아줘요. 그런데 우리가 몰아줄 때는 대개 어떤 회사에다 몰아주냐면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1등보다는 2등한테 몰아줘요. 그런데 2등이 1등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이렇게 이제 정말 싸고 좋은 제품을 구매를 해서 쓰는 것만으로도 이익이 되는, 그래서 소비자 이익의 원칙이라는 것이 준수가 되는 회사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다른 다단계 회사에 끌려갔어. 이놈들이 제대로 하는 놈인지 안 하는 놈들인지 이제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면은 내가 잣대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잣대 안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잣대가 없으면은 맞는 얘기 하는지 틀리는 얘기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여기 잣대 하나 드릴게요. 그 잣대가 뭐냐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가요. 내가 이 제품을, 이 사업을 안 하더라도 사서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사서 쓰겠다고 하는 회사 같으면은요, 그건 괜찮은 회사예요. 예, 그거는 사업하셔도 돼요. 그런데 아이고, 이 제품 쓸 일이 없겠다, 내가 사업 안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엉터리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잣대를 드렸으니까 애터미도 그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제품들은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다 잘 아는 제품들이에요. 화장품 잘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써보셨기 때문에 알잖아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가격은 대충 어떻게 되는 건지 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도페임이라고 하는 화장품이 있어요. 이게 2만 원이 안 돼요. 하나당 17,600원 정도 해요. 이 품질이 절대 품질이에요. 엄청 품질이 좋은 거예요. 일단 그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써보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떻든 품질은 직접 확인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17,000원대 같으면은 비싼 화장품이에요? 화장품치고는 좀 싼 편이에요? 싼 편이죠. 예. 남자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한 5분의 1 가격,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가격이에요. 이 품질에 비하면. 이런 정도 품질 같으면은 다 10만 원대 넘어가는 그런 제품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내가 10만 원대 화장품을 쓰고 있었으면은 갖다가 써보고 비교만 해보면 된다 하는 거예요. 가격은 싸다. 그렇죠? 근데 가가지고 이제 사가지고 가서 썼는데 안 좋으면 어떡할 거냐? 안 좋으면은 쓰던 거라도 가지고 오시라 하는 거예요. 돈 쫙 내드립니다. 자, 손해 날 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앱솔루트라고 하는 요 제품은 정말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예. 그래봐야 33,000원. 보통 하나에 30만 원대 이상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정도 품질이 나오려고 하면은. 그런데 33,000원대. 명품치고는 싸요, 비싸요? 예, 싸도 너무 싸죠. 그렇죠? 예. 거의 중저가 화장품하고 비슷한 가격에. 남성분들은 지금 놀라고 있어요. 지금. 예. 근데 부인들이요, 되게 화장품 가격을요, 남편들한테 잘 얘기를 안 해줘요. 예. 그렇게 비싼 거 쓰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제품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쓰는 것보다 싸고 좋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믿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이제 남을 믿는 거, 나 자신에 대한 믿음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요,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어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고 하면은요, 성공할 기회도 없어요. 그런데 믿을 놈이 많지는 않지만 혹시 믿을 놈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길을 좀 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기가 판단한 것도 못 믿어. 여러분, 자, 특히 여성분들은 최소한 화장품에 대해서는 자기가 좋다 안 좋다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싸구려 형편없는 거 갖다가 막 미네랄 오일 줄줄 흐르는 거 그런 거 갖다가 바르면 막 번들번들하기만 하고 먹지도 않고 그런 건 느끼죠. 막 바구니에 싸놓고 파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바르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화장품을 딱 써봤더니 너무 소프트하게 쫙 먹히는 그런 느낌을 받아.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봤더니 너무너무 촉촉해. 느낌으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야, 이 화장품 진짜 끝내주네 하고, 그러면은 가격도 끝내주고 품질도 끝내줘. 그럼 다른 사람한테 내가 권유를 했어.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잘 모르겠대. 아니래. 그러면은 내 판단이 흔들려야 돼요? 내 판단으로 밀고 나가야 돼요? 밀고 나가야 돼요. 네? 그 친구가 안 쓴다고 그래도, 아니, 내 판단이 맞아. 나는 분명히 싸다는 거 알고 나는 분명히 좋다는 걸 알 수 있어. 네가 안 쓸 뿐이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친구한테 권했더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싼 게 비지떡이지.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가 하고 흔들려가지고 브르륵 이렇게 주저앉아버리는. 그래서 자기 판단에 대한 믿음, 이런 걸 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써보고 판단해보고, 그래서 자기 판단이 딱 서면은 그때는 소신을 가지고 소신껏 밀어붙여야만이 성공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판단을 해봤더니 안 좋아.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양심으로 판단을 해서 나는 떳떳하다 싶으면은 그거는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소신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저희는 이제
등록비도 없지만은 진입비도 없어요. 진입비라고 하는 것은 일정 수당을 받으려고 하면은 얼마 이상을 미리 사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소비를 해서 자기가 싸고 좋으니까 그냥 쓰고 하다 보면은 자기 매출이 누적이 돼요. 그래서 특별히 카드 걸어가지고 살 이유도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입비가 없어요. 예. 그리고 유지비도 없어요. 바이너리 시스템, 두 줄 마케팅에서 유지비가 없다고 하면은요, 선수들, 다단계 많이 해본 선수들은요, 에이, 그럼 돈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지비가 없다고 그러면 좋아해야 되는데, 선수들은 유지가 없으면 돈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지라는 게 뭐냐면은 매달 얼마씩을 강제로 사야만 되도록 규정을 해 놓는 거예요. 어떤 회사는요, 카드를 긁어가지고요, 1년분을요, 자동으로 결제가 되도록 이렇게 해버리는 오토십을 적용하는 그런 회사들마저도 있어요. 그냥 무조건 강제로 한 달에 뭐 몇만 원, 몇십만 원을 딱 사도록 이렇게 해놔버리는 거예요. 자, 싸고 좋으면은 그런 오토십 안 만들어 놔도 화장품, 샴푸 이런 것들 사서 쓸까요? 안 쓸까요? 치약 칫솔이요, 오토십 그런 거 안 만들어 놔도요, 떨어져가지고 불편하니까 무조건 사게 돼 있어. 집에 치약 떨어졌어. 다른 일 다 하고 며칠 후에 치약 사야 돼요? 그날 당장에 사야 돼요? 당장에 사야 돼. 강제로요, 물건 사도록 만들어 놓지 않아도요, 어차피 사도록 돼 있어. 자, 샴푸 떨어졌어. 당장에 사야 돼요? 한 일주일 미뤘다 사야 돼요? 당장에 사야 돼. 하루도 못 살아. 그냥 머리가 그냥 산발이 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요, 강제 구매 조항을 안 만들어 놔도 무조건 팔리게 돼 있어. 단 전제 조건이 있어. 품질이 좋고 싸기만 하면은.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이거를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누구도 이 이상의 품질은 없다, 그런 확신이 서는 제품만 저희는 취급을 해요. 그 다음에 이런 품질의 제품은 누구도 우리보다 싸게 팔 수가 없다, 요 확신이 서는 가격대를 형성을 한단 말이에요. 화장품이요, 이게 어떻게 2만 원도 안 하느냐. 화장품이 비싼 이유가요, 원료비가 비싸고 제조비가 비싸가지고 비싸지 않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뭐가 비싸냐면요, 내용물가보다도 포장비가 더 비싸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비싼 게 광고비가 훨씬 비싸고요. 그래서 유통 마진이 엄청나게 큰 것이 화장품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비용들을 확 줄여버린 거예요. 자, 용기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예, 디자인상 받았어요, 국제대회에서. 그런데 디자인 잘했다고 그래가지고 생산 원가가 더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안 이쁘게 만드는 거나 이쁘게 만드는 거나 생산 원가는 비슷해요. 그런데 이거는 용기 가격이 비싼 건 아닌데 고급스러워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회사들 보면은요, 막 금박으로 두르고 뭘로 두르고 해가지고요, 돈을 엄청 쓴 그런 용기들 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냥 한 방에 빡 찍어내가지고요, 흰색으로 찍어내가지고 거기다가 담아갖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멋있는 디자인이지만은 생산 원가는 얼마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용기 쪽에는. 용기에다 돈 많이 들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거 갈아가지고 얼굴에 바를 것도 아닌데. 예? 그래서 내용물에다가 돈을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모델 있어요, 없어요? 잡지 인쇄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는 안 들어가. 그 다음에 샘플도 안 줘, 우리는. 여러분, 샘플 공짜로 주는 것 같은데요, 그 공짜로 주는 샘플에 대한 원가를 본품 사는 사람한테 다 떠넘기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본품 살 때는요, 샘플 이만큼씩 받아와야 돼. 안 그러면 손해야. 왜? 다른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본품 사는 내한테 그 샘플 가격 다 얹혔거든. 그래서 비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터미는 샘플도 안 만들어. 어떤 분들이 그래, 샘플 좀 만들어 달라고. 예, 우리는 본품을 그냥 사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할 거냐? 그냥 가져라 이거예요. 그러면 다 돈 내줄 테니까.
그래서 샘플비도 안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낮아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5분의 1, 10분의 1 가격에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지가 없어요. 유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유지 없도록 결정을 할 때요, 저는 목에다가 칼을 딱 하나 들이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진짜 품질이 좋지 않고 진짜 가격이 싸지 않으면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기업가는요, 회사 망하는 게요, 목에 칼 맞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회사들은 다 그게 있어요, 다단계 회사들마다. 그런데 애터미만 없앴어. 없애면서 그날 저녁에 정말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목에다가 칼을 하나 딱 들이대는 심정으로 정말 좋은 제품을 정말 싸게 팔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냥 죽자. 그런 회사는 없어져야 돼. 그런 경영자는 죽어야 돼. 진짜 죽는 심정으로요, 그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필생즉사, 무릇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죠. 그런데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하는 말씀, 그 성경에 있어요. 무릇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죽겠다는 각오를 하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좋은 품질과 좋은 가격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매달 유지를 해서 전 회원이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계속 사야만 그 다음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유지 조건을 딱 걸어 놓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매출이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매출로 돈 안 벌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좋고 싸서 사는 것만. 그러니까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애터미에서도요, 정말 좋은 거를 정말 싸게 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안 사주는 것도 있어. 왜? 강제로 사도록 안 해놨으니까. 그런데 그런 제품이 있기는 있지만은 거의 없어요, 저희는. 왜? 처음부터 우리는 칼을 들이대고 하잖아요. 정말 싸지 않으면 죽어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반품을 무한대로 다 이렇게 해주는데, 반품률이요, 우리 업계 평균의 20분의 1이에요. 보통 2%, 3%의 반품이 있다는 거 아시죠? 백화점이고 어디고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0.16%밖에 안 돼요.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싸고 좋기 때문에 만족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반품하고 나면은 다른 데서 더 싸고 더 좋은 거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반품을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0.16%도 무슨 반품이냐면은 주문 잘못해가지고 그거 반품하고 다른 걸로 주문한 이런 반품들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품질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반품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그 수당책의 면에서도 수당 상한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오셨는데 여기 먼저 올라오신 네 분 있죠? 예, 그분 말고도 한 30, 40명 정도의 크라운 클럽이 있어요. 오늘 뭐 해외로 가고 어디로 가고 다들 바빠서 여기는 이제 네 분만 오셨는데, 그분들은 매달 4천만 원 이상을 받는 크라운 클럽이에요. 예, 연봉이 5억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분들이 올라오셨고, 그런데 그 중에는요, 진짜 간호사 하셨던 분도 있고, 뭐 그냥 그렇게 사셨던 분들 그 이제 속해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우르르 몰려오신 분들은 다 연봉 2억이 넘어가는 로얄 클럽들이에요. 또 이 중에는요, 연봉 1억 넘어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 올라오지도 못했지만은 수백 명이 있어요. 자, 그런 성공자들이 이미 이만큼의 텀에는 많이 나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미 애터미는 성공자들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지금 가봐야 늦었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애터미라는 회사를 처음 만들 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게 뭐냐면요, 애터미에서는요 수당이 상한선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당이 올라가는데 한 5천까지는요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요. 월 5천만 원까지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1억 정도 가는 것은요 서서히 올라가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1억 이상 가는 것은요 못 가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프레시아웃을 시켜버려요. 매출이 아무리 일어나도 요 부분, 요 이상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수당을 이렇게 쭉 받아야 된다. 요거는 다 어디로 내려주냐면 밑으로 다 내려주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정상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늦게 시작을 하더라도 다 나중에 어디서 만나요? 예, 월 1억 선에서 다 만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도 수당 상한선까지 갈까요? 못 갈까요? 가요. 자, 오늘 여기 우리 윤영성 박사님 일본 사업자야. 맨 먼저 와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크라운 클럽 갔어요. 그러면은 이분 여기서 멈춰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못 가요. 그렇죠? 가봐야 1억이야. 그런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 같은 1억 나중에 가요? 못 가요? 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정상에서 만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회사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초기 3년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빨리 오라고. 우리 회사는 아직 3년 안 됐다고 빨리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회사가 3년이 넘어갔어.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 생각이 너무 짧더라고 보니까 얘기들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3년 지나면은. 그래서 초기 3년이 중요하다고 막 얘기를 해요. 왜? 그 회사는요 월 10억도 받는데요, 연 120억도 받는데요, 한없이 올라가도록 만들어놨어. 그래서 좋대요. 누구한테만 좋으냐면요, 출발할 때 코드 꽂고 같이 출발했던 몇 사람한테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도 별로 좋지 않아요. 왜? 나중에 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올까요? 아니면은 니네끼리만 다 해먹는구나 하고 안 가버릴까요? 안 가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회사 자체가 무너져버려. 그래서 몇 달은 그렇게 받다가도 폭삭 망하고 그런 회사들이 수백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단계 해갖고 돈 번 놈을 못 봤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돈 번 사람들이 있는데 잠깐 벌고 무너지고 잠깐 벌고 무너지고 하니까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계속해서 갈 수가 있어요. 왜? 더 이상 올려보내지 않고 밑으로 다 내려주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도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물어보겠습니다. 10년 전에 와서 시작한 사람이 성공자 되는 게 쉬울까요? 지금 온 사람이 더 쉬울까요? 지금 온 사람이 더 쉬운 거예요. 처음에는요 정말 깝깝했어요. 왜? 17명 모아놓고요 세미나를 했어. 그러면서 거기다 대고 여러분들도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애터미가 글로벌로 나갈 겁니다. 막 외쳐대는데 눈만 꺼먹꺼먹. 아이고 말은 잘한다마는 진짜 뭐 아이고 막 17명 모아놓고 익산에서 첫 세미나 했거든요. 그때 익산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이 중에서 나올 겁니다 그랬거든요. 거기에 막 익산에 병원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그들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여기에 있을 거라고. 근데 그 17명은요 다 망한 사람들밖에 없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놓고 익산에서 세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여기서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 믿더라고요. 아까 금방 본 사진이 뭐냐면요
제1회, 2회 석세스 아카데미 참석 인원 전체예요. 1박 2일 세미나에. 엄청 많죠? 여기 박정수 임페리얼 여기 있네. 네. 그때도 이뻤어. 네. 윤영성 박사님 있고 그 위에 김송일 임페리얼 있고 그 위에 박용옥 지금 크라운이 있고 여기 한 절반은 중간에 어디로 가버렸어요. 참 안타깝죠? 예.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자빠졌다고 가버렸어. 근데 대부분 누가 갔냐면 좀 똑똑하신 분들이 가더라고. 예. 글로벌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때 막 크라운 되면은 저기 에쿠스를 주겠다고 그리고 3억을 주겠다고 막. 근데 그때 제가 타고 간 자동차는요 280만 원짜리 중고 카니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고 아이고 너나 잘해라 그러면서 예. 그리고 막 10억을 지게차로 떠주겠다고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은 막 그랬더니 어이구 뻥은 참. 근데 그 뻥이요 사실은 다 실현이 돼가지고요 지금 1호, 2호, 3호, 4호 임페리얼 마스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달 전반기에 5호가 나왔고요 또 이제 6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임페리얼 마스터 승급식은요 2명을 동시에 해. 그럼 10억짜리 지게차가 무대에 2대가 올라가는. 예. 근데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앞으로는요 임페리얼 마스터들이 너무 많이 매달 쏟아져 나와가지고 임페리얼 마스터 중에서 승급 스피치 3분 이내로 끝내라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하는 거예요. 왜? 매달 지금 로얄 클럽이 지금 100 몇십 명이거든요. 그 사람들 다 임페리얼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갈 때쯤 되면은 한 달에 5명, 10명도 임페리얼 마스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분들이요 한 달에 승급 그 금액으로 10억을 받는 것도 크지만은요 진짜 더 큰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매년 10억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급할 때는요 20억을 받는 거예요 그 달에. 근데 통장으로 넣어주는 것은 잘 몰라. 사람들이 지게차로 떠주는 것만 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게차로 떠주는 거예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막 통장으로 들어가는 돈 그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눈으로 보는 것만 크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생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지금 이제 앞으로는 정말 매달 10억씩 받는 그런 임페리얼 마스터들이 쏟아져 나오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 타이완에서도 크라운 마스터가 나왔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타이완에서도 임페리얼 마스터가 나올 거예요. 앞으로 이제 중국 이제 들어가면은 중국에서도요 막 아휴 중국 참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상상만 해도요 지게차가 막 돌돌돌돌 해가지고 저기서부터 시작해 한 10대가 올라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전에 시작을 했던 사람들보다 지금 하시는 분들은 훨씬 쉽다 이겁니다. 10년 전에 할 때는요 정말 한 맺히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어느 날이요 어떤 분이 사무실에 고객을 한 분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잘 설명을 못하니까 그때는 회장 보고 직접 설명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시고 왔어. 근데 그분이 억지로 끌려왔나 봐. 가보자고 그러니까 제가 한참 설명을 했어요. 저희 애터미는요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회장님이세요? 회장 같지도 않다 이거죠. 예, 왜냐하면 사무실이 거지 같았거든요. 예, 뭐 한 3, 40평 되나? 거기에 본사면서요 물류 창고면서요 거기에 서울센터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원은 뭐 서너 명 있는데 회장이라고 있으니까 아이고 웬 떨거지 같은 게 요즘 회장 아닌 놈 누가 있냐 그러면서 회장이세요? 제가 어떤 회사 출근하는지 아세요? 저희 회사는요 빌딩이고요 빌딩 문이 회전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회사예요. 이렇게 가버리더라고. 아이고 그러니까요 모시고 온 분이 저보고 회장님 죄송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죄송하다고 하는 우리 회원한테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전에 회사 하다가 망해가지고 진짜 어렵게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펀드단 사무실 하나도 마련 못 해주고 사무실에요 간판 달 돈이 없어가지고요 A4 용지에다가 써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놨어. 자 그런 회사에 와가지고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제정신 사람은 한심하죠. 그러니까 그분이요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그 모시고 온 분한테 저는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가슴에 한처럼 맺히더라고요. 내가 언젠가는 이 한을 풀 날이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일 본사 사옥 준공식 날입니다. 10년 동안 맺혔던 한이 풀릴 것 같아요. 내일 준공식장에서 제가 울 것 같아요. 정말 그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에게 최소한 회사가 거지 같아가지고 참 사업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기 이제 1층요 강당하고 1층은 다 여러분 사업자 공간이고 그 다음에 로비층도 사업자 공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요 저희의 4층에 제일 좋은 공간에 임페리얼 마스터 라운지가 있어요. 원래 회장실로 쓰려고 하던 자리 거기에다 임페리얼 마스터들 모시고요 또 4층에 크라운 마스터 룸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로비층에 로얄 클럽 룸이 있고 리더스 클럽 룸이 있어요. 리더스 클럽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징적으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저 장소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저 안에 인테리어가 이렇게 재밌게 돼 있어요. 저런데 동굴처럼 돼 있는데 저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사무도 보고 대화도 할 수 있도록 저 쿠션이에요 다. 생각하는 방이에요. 생각이 안 날 때는 여기는 이제 헤어샵, 공주 살롱이라고. 그래서 우리 사업자분들 중에서 옛날에 이렇게 헤어샵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 애터미 사업하고 있는 분들 하루씩 와가지고 일당 받고 여기서 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영장도 있고요. 봅시다 좀 뭐 저희는 이제 볼풀 애기들 오면은 이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좀 돌려봅시다. 여기는 북카페. 여기는 일식 회의실이에요. 일본에서도 회원들 오면은 여기는 이제 1,500명 들어가는 강당이고요. 화장실이에요. 밑에가 로비고요. 그런데 이런 건물을요 사실은 서민 아파트 공사비 정도, 그러니까 600이 평당 600 안 들어가고 인테리어까지 다 끝낸 거예요. 보통 1,200 들여야 된다고 어떻게 이게 600 이하로 지었냐고 건축 아시는 분들은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데 저희는 항상 절대 품질에 절대 가격이죠. 그렇죠? 제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면은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원래 막 평당 막 1,000 몇백만 원 이렇게 견적 나왔던 것을 또 싹 줄여가지고 시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직접 시공을 한 거예요. 저희가 건설 종합 면허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왜 가지고 있냐면은 직접 시공을 해야 속을 안 썩여. 이 건물 지을 때도요, 이 건물 지을 때도 우리 김치봉 대표이사님이 종합건설회사에다 줬더니 그 회사가 단종 뭐 철골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하청을 주는데
중간에서 제2 하청업체한테 돈을 안 줘. 그냥 공사가 중단돼 버렸어. 종합건설이 돈을 받고는 어디다 딴 데 써버리고 돈을 못 준 거야. 그러니까 작업자들이 안 와, 이제 돈 안 준다고. 그래갖고 한 석 달씩 애를 먹은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종합건설면을 하나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직접 단종한테 이렇게 공사를 맡긴 거예요. 그 대신에 이 종합건설회사는 이익을 한 푼도 안 남겨요. 그냥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진짜 절반 가격에 건물을 기가 막히게 지을 수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저런 공간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앞으로 이제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시겠죠? 예, 이제 볼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공주의 금강변에다가 지금 우리가 호텔을 지금 짓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이제 매주 한 600명씩을 모시고 와서 일단 비행기 타고 오시면은 저희가 먹고 자고 하는 것들은 다 이제 서비스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해외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시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안에 지금 공장을 하나 짓고 있는데, 그 오롯식품 공장인데 거기에 강당이 하나 큰 게 들어가요. 한 5,000명에서 7,000명 들어가는 강당이에요. 요 강당 한 4배 정도 되는 그런 강당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골조가 거의 다 올라갔고 연말까지는 끝납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저기에서 이제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초창기에 진짜 거지 같은 회사에서 일할 때보다는 어때요? 훨씬 더 쉽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애터미는 이 고객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합니다. 사원 1번을 보면은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마지막에는 겸손히 섬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하는 거예요. 사람만 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영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부어넣어 주신 성품이에요. 그래서 짐승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양심이라는 것도 있어요. 영적인 요소거든요. 짐승은 양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놈들은 양심이 없어. 부끄러움도 없어. 예. 저희 회사에 이제 직원들 승마도 하고 그러는데 오줌도 막 철철철 아무 때나 싸, 이놈들 보면 부끄러운 줄도 몰라. 예. 그래서 동물하고 사람하고는 근본이 다른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창조가 된 굉장히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되지 수단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람을 수단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든가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 경영 목표 1번이 뭐냐면요, 고객의 성공이에요. 고객을 이용해서 회사의 성공이 아니고 고객 자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목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이거를 애기 철학, 젖소 철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목장주가 젖소를 잘 돌봐주는 것은 젖소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젖소로부터 우유를 얻기 위한 목적이에요. 우유를 생산을 하지 못하는 젖소를 계속해서 잘 돌봐주는 목장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정신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엄마가 아기를 잘 돌보는 것은 아기로부터 뭐를 얻고자 함이에요? 아니면은 아기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기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터미는 고객을 젖소로 보는 것이 아니고 아기로 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이 애터미의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은 이제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이 있어요. 내부 고객은 이제 애터미 임직원들이 고객이 되겠죠. 그러면 임직원들을 이용해서 회장이
돈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임직원들에게 좋은 일터를 제공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사옥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재밌게 일할 수 있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임직원들을 잘 모시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낸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임직원들을 잘 모셔야 우리 임직원들이 우리 회원님들, 고객님들을 잘 모신다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임직원들을 예를 들면 개차반 취급을 해. 막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막 잔소리만 하고 그러면은 그 임직원들이 저한테 퍼붓을까요? 만만한 우리 회원님들한테 퍼부을까요? 우리 회원님들한테 퍼부어.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을 잘 모시려고 하면은 제가 우리 내부 직원들을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도 어떤 회사보다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의자도요 회장이 앉는 의자를 줘요. 똑같은 의자를. 근데 그 의자가 좋은 의자일까요? 싸구려 일까요? 엄청 좋은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의자. 백화점 가서 살려면요 한 250만 원 줘야 돼. 의자 하나가. 근데 우리는 미국에서 컨테이너로 몇십 개씩 한 번에 사와. 그러니까 절반 가격에 사와요. 절반 가격에 사와도 120만 원이야. 의자 하나가. 그런데 직원들 계속 앉아서 일을 하니까 의자는 좀 좋은 거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좋은 거 줘야죠. 회장은 그런 거 안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신입사원은 뭘 앉아야 돼? 막 찌그러진 의자 갖다 줘야 돼요? 아니라 이거요. 당신도 내가 회장이 앉는 똑같은 의자를 앉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예우를 해주는 그런 상징적인 걸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직원들이 우리 회원님들을 잘 모시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애기 철학으로 일을 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파트너를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으라 이거예요. 내가 돈 버는데 내 파트너를 이용하겠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으란 얘기예요. 그분들을 성공시키는 데다 목적을 두고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자세로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컴퓨터가 여러분들의 성공을 도와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성공이 먼저예요? 내 성공이 먼저예요? 내 파트너 성공이 먼저예요? 파트너 성공이 먼저예요. 저는 저보다도 우리 직원이 먼저고 우리 회원님들이 먼저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사업자분들이 먼저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바로 애기 철학이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인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은 사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게 돼 있어요. 간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되냐고 그러는데요. 간단해요. 직원들 잘 모시고요. 회원님들을 어떻게든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후원하는 제일 좋은 후원은요 정말 좋은 제품을 정말 싸게 공급해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후원이더라 이거예요.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10년 만에 1조가 넘어가는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 14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이제 매년 2개에서 3개 나라씩 진출하는 이런 이제 자 5월 이제 초에는 이제 러시아 지사 그랜드 오픈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5월 1일 날 다시 모스크바로 이제 날아갑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런 이제 전 세계로 힘있게 뻗어가는 이유가 뭐냐? 진짜 좋은 제품을 진짜 싸게 드리니까 제품이 시장을 개척해 주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도요, 무슨 뭐 조직이 먼저 들어가고 회사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품이 막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매달 한 2억 정도 제품이 막 팔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컨테이너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배송을 해드려야 우리 고객님들이 좀 편하겠다 싶어서 러시아가 오픈이 됐고 지금 이제 중국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도 지사장도 선발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인도 지사장은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인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내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말을 징하게 잘해. 그래서 하여간 이제 그런 이제 인도 지사장, 그 다음에 이제 터키 지사장도 이미 선발이 돼가지고 지금 터키 지사도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브라질, 영국, 그러니까 유럽이나 남미나 계속해서
퍼져나갈 거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애터미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에 1%, 2% 정도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조 기업이 됐지만은 목표는 10조, 100조가 되는 이런 기업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에 상징하는 새가 100조예요. 100조. 예, 여기저기 보면 100조가 있죠. 예, 미운 오리 새끼 같은 다단계가 하늘을 훨훨 나는 100조가 된다, 이런 뜻도 있고, 예, 한 100조 가보자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글로벌 원마케팅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실시를 하는 거예요. 글로벌 원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국 가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미국 지사에다가 별도로 등록을 안 해도 된다 하는 거예요. 베트남 가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베트남에다 별도 등록 안 해도 되고, 중국 우리가 진출했는데 중국 지사에 여러분들이 회원 등록을 별도로 안 해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한국이든 어디든 한 군데만 등록을 하면은 여러분 밑으로 전 세계가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한국 코드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게만 전달해서 한국 내에서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조직이 미국으로, 일본으로, 말레이시아로,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이 글로벌 원마케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해외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떤 분들은 나는 영어도 모르고 중국말도 모르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중국에서 일어나는 매출에 대해서 수당을 받느냐, 일본에서 일어나는 매출에 대해서, 대만에서 일어나는 매출에 대해서 어떻게 수당을 받느냐, 미국 사람들이 소비하는데 내한테 수당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글로벌 원마케팅의 시스템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주변에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어. 그랬더니 거기서 전달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중국말 잘하는 사람한테 전달이 됐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중국말로 중국 본토에다가 전달을 했어. 그랬더니 중국 본토에 있는 사람이 저 밴쿠버에 있는 화교 사촌한테 전달을 했어. 그랬더니 막 영어권으로 조직이 퍼져나가. 그러더니 이제 일본으로 가고 막 여기저기 막 전 세계에서 돈이 들어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요, 무한 단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무한 단계라는 것이요, 여러분이 끝까지 계속 하기만 하면은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한 단계예요.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들 해요. 네가 옆으로 잘 뻗으면은 옆으로 많이 뻗는 만큼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해가지고 여기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해줄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브레이크웨이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자, 두 줄로 하는 바이너리 마케팅인데, 이것도 이제 단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정 직급이 되면은 여기로부터 몇 프로, 여기로부터 몇 프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10단계까지 이 사람이 버는 것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10%, 20%가 올라오도록 해줄게, 이렇게 마케팅을 짜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매칭 수당이라고 그러는데, 보세요. 자, 내가 조직이 내려가는데, 예를 들면 이 사람 나로부터 가까운 사람들이 성공자가 되어야만 여기서 매칭 수당이라는 것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나도 반팽이야. 반팽인데 되게 반팽이 옆에 또 반팽이가 있어. 그렇죠? 또 반팽이. 애터미에서는 계속 내려가다가 여기서 한 100단계, 500단계에서 온팽이가 하나 나왔어. 그러면은 요게 내 1단계에서 일어나는 매출하고 동일하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없는 사람도
끝까지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터진다, 안 터진다? 터져. 예. 그래서 그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해 나가면은 되도록. 그래서요, 정말 애터미에서는 포기만 안 하면은 성공이다. 포기가 실패지 애터미에서는 실패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 수당 체계 자체가 나로부터 가까운데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면 나도 성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 회사에서는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도 반팽인데 반팽이 밑에 온팽이가 바로 생기단 말이에요. 안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나도 깝깝하지만은 친구 영자를 보니까 더 깝깝해. 철수라고 있는데 걔는 진짜 확 막혔어. 어휴, 내 주변에 막 명단 작성을 해봤는데 제대로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래도 애터미에서는 돼. 왜? 그 깝깝한 영자 밑에 또 깝깝한 순자, 그 밑에 말자 내려가다가 끝순위에 가가지고 거기에 조카뻘 되는 애가 우와, 이런 사업이 있었냐고? 그냥 나서가지고 막 전했는데 이게 빡 터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끝없이 내려가다가 언젠가는 터진다, 안 터진다? 터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뭘 믿어야 되냐면은 언젠가는 터진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여. 자, 본인이 반팽인 사람은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내 주변에도 성공할 만한 사람이 없더라도 끝까지 무한 단계로 내려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터진다, 안 터진다? 이게 머릿속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성공자가 되는 거고,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누가 보이는 것을 믿는다 하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는 것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어딘가는 있다고 믿고 나가는 거. 그러다 보면 성경 말씀은 진리니까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예, 오늘 모든 분들이 다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